자, 기출, 2018년도에 치러진 교육청, 그 다음에 평가원 모의고사, 통틀어서, 오답률이 50% 이상, 그죠? 오답률이 50% 이상인 그러한 문제들만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었고, 오답률이 높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볼 건데, 워낙 좀 다양하게들 틀리셨어요. 다양하게들 틀리셨는데 일단 4번, 11번, 13번 이렇게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번, 11번, 13번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요 얘기를 조금 얘기를 먼저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기가 좀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좀 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조금 나왔었던 문제예요.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좀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같은 걸 찾는다 이렇게 되는 거고 볼게요. 일단 이 부분을 같이 읽어야 되죠. 오늘 이야기할 거는 좀 진행을 하기 전에 이 얘기부터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가 되게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말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이지? 이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문장들은 이해가 되는데 그 문장들 사이에서의 관계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그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문장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 문장들이 왜 같이 붙어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다. 됐나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넘어가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다고. 얘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니까 결론적으로 다 읽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글이 나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글을 썼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글을 썼어. 필자의 의도는 뭡니까? 읽어보면 알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다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필자의 의도는 뭐라고? 읽어보면 알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셔야 되냐면 반드시 얘를 밝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알겠니, 얘들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얘를 밝혀봐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하셔야 되는 건 뭐죠? 생각해봐. 어려운 말을 줬어. 그리고 뒤에 쉬운 말로 풀어줄게. 잖아요. 그죠? 그럼 쉬운 말에 있는 어떤 특정한 표현과 어려운 말에 있는 특정한 표현은 서로 같은 말이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뒷문장을 읽으면서 공통점을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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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매우 매우 중요해요. 알겠니, 얘들아? 자, 그럼 가볼게. 소설의 이론가들은 흔히 그 장르를 정의내린다. 여기서 그 장르는 뭔데? 소설이겠죠, 그죠? 소설을 정의내린답니다. 뭐라고 정의내리냐면 전기적인 형태라고 정의내린대요. 근데 그게 지배적이었대. 언제?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지배적이었고 그 다음에 투구 정착했답니다. 뭐에 대한 대체로서? 뭐 했대요? 뭐에 대한 대체로서? 전통적인 자원이죠, 그렇죠? 문화적 권위의 전통적인 자원에 대한 대체로서 빈칸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지 도저히 감이 안 와. 다시 얘기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어떤 토시를 붙여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뒤에 아무거나 하나를 집어넣어 보는 건데 뒤에 보면 다 투부정사잖아요, 그렇죠? 그냥 뭐뭐하기 위하여 정도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뭐뭐하기 위하여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소설은 전기적인 형태인데 이게 뭐 했냐면 18에서 19세기에 지배적이었고 근데 뭐 하기 위한 거였냐면 문화 권위의 전통적 원천에 대한
대체로서 빈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나도 몰라. 모른다고. 몰라. 이게 모른다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알아봐야 된다. 이해됐어? 뭘 통해서? 공통점을 통해서. 가볼게. 아, 고맙잖아. 조지 루카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대. 소설이라는 게 뭐라? 이해됐니? 자, 봐. 자, 내가 지금부터 밑줄 치는 게 해당하는 걸 한번 찾아봐봐. 니네들이 찾아볼 거야. 추구하는 거래. 뭘요? 밝히고 건설한대요. 뭘요? 갖춰진 삶의 전체성. 삶의 전체성을 밝혀보는 거야. 그리고 건설해 나가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죠? 전기적인 형태죠. 됐나요, 여러분들? 생각했나요? 전기적인 형태다. 전기적인 형태. 내가 국어 공부를 안 한 지 좀 되긴 했는데, 근데 전기적인 형태가 막 찌릿찌릿하고 약간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전기적인 형태는 뭘 얘기하는 거야? 삶이 이어져 나가는 그 과정에 맞춰서 이렇게 쭉 쓰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게 뭐야? 이 빨간색 밑줄 친 거 아닌가? 맞죠? 맞아. 됐어요? 어디에서? 내면화된 삶에서. 그죠? 됐죠? 이해되셨죠? typical plot of the novel. 그러니까 소설의 typical한 플롯은 뭐 하는 거래? 이건 주인공이라는 뜻이에요. 주인공이 추구하는 거래. 주인공이 추구하는 거래. 뭘요? 권위를. 지금 주목해야 돼. 왜 얘들아? 우리 같은 걸 찾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 한번 봐봐. 권위를 내부에서 찾는답니다. 뭐 할 때? 권위가 더 이상 외부에서 발견되어지지 않을 때 안에서 찾는 거래. 자 봐봐. 권위를 대체한 거죠. 이해돼? 얘들아? 문화 권위의 전통적인 원천은 그럼 어딘 거야, 얘들아? 바뀐 거죠? 이해되는 얘기죠? 밖에서 안 될 때 뭐 하는 거라고? 내면에서 권위 추구하는 거. 납득되나? 그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같은 걸 찾았으니까. 됐니, 얘들아? 그럼 여기서 내면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 맞죠? 이 내면은 위에 있는 뭐랑 같은 말이 아니라 뭐랑 붙는 말이죠? 내면화된 삶의 이야기와 같은 말. 이게 붙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네? 이러한 설명에 의해 소설은 객관적인 목표를 가지지 않는답니다. 객관적인 게 없대. 또 추가할게요. 객관적인 목표가 없고 주관적인 목표만 있답니다. 그렇죠? 주관적인 목표만 있다. 근데 그 주관적인 게 어떤 거냐면 만들어진대요. 어디에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답니다. 이거는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구분이죠. 범죄와 영웅 사이에서의 구분, 그리고 미친 거랑 현명한 거 사이에서의 구분은 주관적인 게 된대요. 소설에서. 소설에서는 주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죠? 참고로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범죄와 영웅, 그리고 미친 거랑 현명한 거는 예시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얘는 무조건 탈락이죠. 그리고 얘도 무조건 탈락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요. 그렇다고요. 얘 정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내가 봤더니만 개인적인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거래요. 뭐에 대한 대체로서? 외면에서 권위를 찾을 수 없을 때 내면에서 찾아가는 거예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강조한답니다. 복잡한 구조. 사회의식의 복잡한 구조. 사회의식 얘기 있나요? 전혀 없는 말이죠. 그렇죠? 발전시킨답니다. 내면의 자아를 발전시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뭐래? 집단적인 위스덤으로 발전시킨다. 순수하게 주관적이고 내면에서 키워나가는, 내면에서 추구하는 건데 밖에서는 찾을 수 없다 그랬는데 논리구조 반대 이 정도의 느낌이죠. 그렇죠? 해서 정답 1번이다. 이 정도의 느낌이고 이 지문을 여러분들이 글을 마주했을 때 완벽하게 이해하기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단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것들 정도는 같은 말로 잡아주셔야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아이언맨은 영웅인가요, 여러분들? 아이언맨은 영웅인가요? 타노스는 영웅이 아닌가요? 생각 한번 해봐. 그렇잖아요. 그 아이언맨도 이렇게 빔 한번 쏘면은 다 망가지고 사람들 겁나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죽이는 게 영웅인가? 어, 타노스는 뭐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자고 했어? 그죠? 세상을 구하자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노스는 악동이 되고 아이언맨은 똑같이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영웅이 된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얘들아? 그 아이언맨을 주인공으로 두고 아이언맨의 내면의 세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걔가 영웅이 된 거죠. 반대로 처음 등장할 때부터 타노스를 주인공으로 두고 타노스의 내면의 세상을 밝혀나가는 과정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데 타노스가 영웅이 됐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잖아요. 객관적인 어떤 금이 있나요? 없죠. 왜? 내면의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다음에 11번을 한번 볼게요. 11번. 11번 하고 볼 건데, 이걸 보기 전에 일단 이 호혜성이라는 말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주를 달아서 이런 식으로 주기는 하는데 근데 주로 그냥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은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호혜성 이 정도로 그냥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평가원에서는 의도하는 바가 뭐냐, 호혜성 정도는 좀 알아라 이런 얘기예요. 호혜성이라는 얘기는 give and take야. give and take.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주면 너도 이만큼 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런 얘기입니다. 빈칸 포함한 문장을 읽을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 여기서 애초에 이걸 못 들으셨으면 여러분들 이제 힘들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네 줄이나 되니까 굉장히 좀 빡빡한 글이 될 건데 빡빡한 문장이 될 건데 자 이거 보시면 주요한 차이예요. 뭐와 뭐 사이에서 얘들아? 도덕성과 그 다음에 사력 분별, 그러니까 분별 있는 것 사이에서의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야 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뒤에선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여기 한번 볼래 얘들아? 자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후자라고 해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리 분별과 관련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ormal case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자죠. 전자는 뭐야?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빈칸은 어디에 있는 거야 얘들아? 전자 다시 얘기하면 도덕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고요. 도덕성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long term benefit이 그죠? 장기 이익이라는 건 mediated 그죠? 잘 이렇게 조절되어진답니다. 뭘 통해서? agency of another 타인의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죠? 타인이라는 어떤 에이전시를 통해서 잘 조절되어진답니다. 근데 그 타인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호혜성이 확보되어진답니다. 그렇죠? 모르겠으면 아무거나 하나 집어넣어 보세요. 보면 다 부사 덩어리들이죠. 그렇죠? 부사 덩어리니까 뭐뭐 해서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되셨나요? 보시면 정리할게요. 도덕성에서 장기 이익은 타인에 의해 조절되는데 이 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호혜성이 확보됐어. 뭐 해서? 빈칸해서. 이해되네? 뭘 해서 호혜성이 확보된 그 타인에 의해서 조절이 되어진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네? 전자는 뭔데? 사리분별은 이익이 확보되어진답니다. 자신이라는 그 어떤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신이냐 타인이냐죠. 그렇죠? 근데 그 타인은 호혜성이 확보됐는데 뭘 해서 호혜성이 확보된다. 가볼게요. 됐죠? 도덕성이라는 건 그 스스로를 표현한답니다. 의무로. 어떤 의무인데 얘들아?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거죠. 어떤 행동이냐면 타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수행하는 거야. 그죠? 뭐에 대한 해? 그러니까 나 스스로에 대한 해를 감수하면서 타인에 대한 이익을 증진시키는 그런 활동을 수행하는 의무로 도덕성을 정의내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챙겨준다 이런 얘기네요. 하지만 도덕적인 행동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디 속에서? 고립 속에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일반화된 호혜성의 일반화된 시스템의 일부로서 일어납니다.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글을 읽으실 때 고립이라는 말하고 호혜성이라는 말은 대조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고립이라는 말, 다시 말해 호혜성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give and take라니까, 그러니까 이 고립이라는 말은 위에 있는 어떤 말하고 같은 말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나를 희생해서 남을 도와준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도덕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난다, 얘들아? 도덕이라는 건, 나 희생, 남 도움,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나 잘되고, 남도 잘됨. 이럴 때 일어난다.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을 때 잘 일어난다 라는 얘기네요. 됐나요? 이 호혜성의 시스템은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타인은 언제 호혜성이 확보되냐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줬을 때 남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주는 거 어떻게 뭐 했을 때 일어나냐, 그걸 우리는 찾고 있는 거 아니라 호혜성이 지금 모두의 이익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두 이익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가볼게요. 만약에 observance, 여기서 observance 하면은 뭐 관찰 이런 거 아니라 준수야. 한 사람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드러낸다면 입장의 가격이죠. 그렇죠? 입장의 가격을 보여준다면 into the generalized system of reciprocity, 그러니까 호혜성의 일반화된 시스템으로 입장하는 그 가격을 제시한다면 그러면 그 명백할 거예요. 뭐 도덕적인 제한들을 준수하는 것이 또한 만들어낸다고요. 이득을 만들어낼 거라는 것도 굉장히 명백할 거예요. 이런 얘기야. 방금 전 문장 잘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이 문장 잘 생각하셔야 돼요. 가볼게. 한 사람의 의무를 준수한다는 얘기가 뭐냐, 아니라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의 의무를 준수하는 게 뭐예요? 남한테 도움 주는 거죠. 남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입장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제시해 준다면, 가격을 제시한다? 개인적인 희생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희생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당연히 그러할 거야. 명백할 거야. 뭐 그러한 것들을 존중하는 것이 또한 뭘 만들어낸다? 이득도 만들어낸다라는 게 명백할 거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호혜성이 확보되면 모두의 이익이 일어날 거야 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요? 그럼 뭐 하면 호혜성이 확보가 될까? 뭘 하면 호혜성이 확보가 될까? 모두 이익이 되려면 호혜성이 확보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주고 남도 주는 거죠. 해서 호혜성이 확보가 돼. 그러면 모두 이익이 되는 거죠. 됐나요?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됐니? 가볼게요. 뭐에도 불구하고 부족이죠, 그렇죠? 공유된 도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유된 도덕성이 없으면 되나요? 너도 주고 나도 줘야 호혜성이 확보가 되죠. 놀리고 좀 반대죠. 뭘 통해서? 추구, 개인적인 자유. 어떻게 보면 논리구 조 반대죠. 왜? 네가 어떻게 하든 간에 난 상관없어. 개인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그렇죠? 이건 뭐야? 호혜성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살겠다라는 얘기죠. 금전적 이익과 관련한 얘기는 없습니다. 뭐 덕분에 준수란 뜻이죠. 이해됐네? 혹은
수능 이 정도의 느낌이죠, 그렇죠? 도덕 법칙에 수능했다. 나쁘지 않네요, 그죠? 다음에 코스트, 여러분 참고로 좀 알고 계세요. 코스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비용 혹은 뭐 희생 이런 말이 들어가면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야 되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집단 이익이 마이너스죠. 집단 이익이 사라지고 대신 호혜성이 얻는다는 얘기인데 이건 애초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호혜성이 생기면 모두가 다 이익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건 논리구조 반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호혜성이 어떻게 생기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호혜성이 어떻게 생기느냐, 호혜성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들? 서로 주고받아서요. 되나요? 서로 주고받아서. 괜찮죠? 마지막으로 몇 번 한번 볼 거냐면 13번 한번 볼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어려운 얘기였는데 같이 한번 가볼게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용 자체가 좀 복잡하고 어려웠다 보니까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서 틀립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가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해가 너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생긴 것만 가지고 지어보세요. 이해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수능 시험장에서 이걸 너희들한테 내가 가가지고 이해를 시켜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봐봐. 이거랑 똑같은 걸 일단 찾아보자니까. 얘가 찾아보면 여기 이렇게 있죠. 됐나?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이랑 똑같이 생긴 걸 찾아보자. 볼게. 참고로 여기서 thus가 나오면 요약문 아니면 인과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볼게요. 뭐와 관련이 있다? 방식과 관련이 있다. 어떤 방식이냐면 굉장히 선택적인 머터리얼 어떤 물건들이죠, 그렇죠? 굉장히 선택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인공물, 그다음에 뭐 미신, 그다음에 뭐 기억들 혹은 전통적인 자원이 되어가는 과정과 관련이 있다. 근데 그 자원이 뭘 위한 자원이래요?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되어가는. 무슨 말이지? 못 알아듣겠어. 가볼게요. 컨텐츠 인터프리테이션, 아무튼 이런 것들은 선택되어진다. 뭐에 따라서?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현재의 자원이 되어간다는 얘기가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선택되어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됐죠? 상상된 과거는 제공한답니다. 자원을 제공한답니다. 유산을 위한 자원. 어떤 유산이냐면 상상된 미래에 전달되어질 그런 어떤 유산을 위한 자원을 제공한다. 그냥 이 말이랑 같은 말이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현재의 요구에 맞춰 유물이 선택된다. 이 정도의 느낌 맞나요? 맞죠? It follows to that the meaning and function of memory and tradition. 전통과 기억의 기능과 의미는 정의되어진다. 언제? 현재에 정의되어진다. 이 말. 됐나요? further는 나열이에요. 더욱이 유산은 뭐와 더 관련이 있다? 의미와 더 관련이 있답니다. 뭐보다? 물질적인 인공물이라기보다는 의미와 더 관련이 있습니다. Is formal은 뭐예요? 의미죠, 그렇죠? That give value, either cultural or financial. 문화적이든 경제적이든 간에 가치를 주는 건 바로 전자입니다라는 얘기죠. 뭐한테? 후자한테. 그리고 설명한대요. 왜 그들이 선택되어졌는지. From the near infinity of past. 거의 무한한 과거들 중에서 왜 걔네들이 선택되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거 바로 의미야라는 얘기야. 그죠? 유산이라는 건 뭐래요, 여러분들? 의미와 더 관련이 있고, 의미가 바로 뭐 하는 애래요? 그 물질적인 거에 가치를 부여한대요. 그러니까 선택된 이유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선택이 뭔데요?
이거 왜 현재의 요구에 맞춰서 그게 선택되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그들은 나중에 버려진답니다. 뭐 현재 사회의 변화, 현재 사회의 변화의 요구에 맞춰서 다시 미안해요. 현재 사회의 요구가 변화되어짐에 따라서 걔네들은 버려지기도 한다라는 얘기죠. 맞춰서 유물이 선택되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언제? 동유럽, 그죠?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그게 버려지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뭐 했을 때? 과거, 여기서 복수형을 썼으니까 과거들이라고 할 수 없죠. 과거의 유산들 혹은 유물들 정도의 느낌이겠죠. 과거의 유물들 혹은 유산들이 have to be reinvented. 다시 재발명되어졌을 때 뭐 하기 위해서? 새로운 현재를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맞나요? 그죠? 그러므로 유산은 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를 잘 하셨으면 요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껴 주실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랬으면 정답을 찾기 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못 찾았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그냥 노란색 밑줄 친 거를 통해서 찾는다. 이해됐니? 가볼게요. Collection of memory and tradition of society. 한 사회의 기억과 전통을 쭉 그냥 모아놓은 거야. 선택에 대한 반대 개념이죠. 이해되나? As much of a forgetting as remembering the past.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잊혀져 가는 거다라는 얘기야. 어때요? 선택하는 거죠. 이해돼요? 버려지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나쁘지 않아요.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현재와 관련되지도 않고 미래와 관련된 논리구조 반대인 거 이해되셨죠? 반영하는 거야. 미러는 뭐야? 거울이죠.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뭘요? 과거의 유물을 반영하는 거야. 과거의 유물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논리구조 반대죠. 의미와 더 관련이니까. 의미와 더 관련이니까. 지키는 거야.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 보편적인 에서 논리구조 반대인 거죠. 그죠? 해서 정답 2번 이렇게 돼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래? 모르겠으면 그냥 얘네들 가지고 최대한 붙여보세요. 붙여서 안 맞는 걸 지워내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독해를 압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다 뚫려요. 이해되나요? 독해를 압도적으로 해낸다는 얘기는 같은 말과 같지 않은 말들을 잘 사리 분별해낼 수 있는 역량들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독특하게 쓰여졌지만 궁극적으로 현재의 요구에 맞춰서 유물들이 선택되어지고 버려지고 한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실 수 있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그게 안 잡히면 뭐 하는 거야?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죠. 그러니까 글읽기 연습들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뭘 통해서? EBS를 통해서. 우리는 다 이제 내신 할 거잖아요. 한동안은 이제 정시와는 조금 거리를 둘 거죠. 우리가 내신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너무 문법적으로 문장들을 쪼갠다라는 데 문제가 발생을 하죠. 사실 그러면 글을 글처럼 읽어낼 만한 그런 어떤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 때도 내용 이해를 결국 궁극적으로 시켜드려야 되니까 내용 이해도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같은 말인지 같은 말이 아닌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압도적인 독해를 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방향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볼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정시, 다시 얘기하면 수능 영어와의 단절이 최대한 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압도적인 독해력을 올려서 뭐 이런저런 요령 없이 그냥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이상향을 향해서 따박따박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